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예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기 때문에 시총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금리 인상 당연히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은행주를 바라보자 라는 관점에서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왜 우리 은행을 잡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수수료가 77%예요. 그리고 수수료가 21%, 그리고 기타 영업 부분이 2%로 이런 영업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전자공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4월 22일 날 9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은 1분기 때 순이익이 YOY 대비해서 29.6%로 컨센서스는 대폭 상회를 했대요. 일단 이거는 좋아.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 관련해서 추가 충당금 소멸에 대한 효과를 봤대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이제 YOY 대비해서는 조금 늘었으나 그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 추가 충당금이 소멸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이 있었다라는 거죠. 은행과 비은행 실적의 개선세가 좀 뚜렷했고요. 충당금이 장래에 발생되는 부분을 이제 미리 발생했다고 보고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지금 일어난 거기보다는 이제 확실히 발생할 거에 대해서 미리 발생했다고 이제 깎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170억 원 플러스 우리금융캐피탈이 지금 이때 당시에는 거의 90%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분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당금 180억 원을 하더라도 이제 그룹 내 대손 비용이 1360억 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낮았다라는 거죠. 은행 이자 이익 부분, 이걸 이제 님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은행 이자 이익이 6bps 상승을 했고, 그리고 원화 대출금이 전분기 대비해서 2.7%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피탈이라던가 수수료 이익 같은 부분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요. 21년도 그래서 예상 순이익이 1.86조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리포트들이 21년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도입이 되면은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우리은행에 굉장히 좋게 적용이 될 것이다. 1310억 원 정도의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있고, 그리고 대출 채권 매각이익이 390억 정도의 비이자 이익 부분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출도 나올 것이고 뚜렷한 실적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배당도 좋아질 것이다. 배당이 한 5.9%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당도 좋고, 은행주를 사는 이유가 배당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21년도는 작년도에 안 좋았던 거에 대비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은행 이자 이익 같은 경우에는 대출 호조 반영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서부터 2022년도까지의 이익 추정치가 평균적으로 6% 상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분들, 순이자 아니면 순수익료, 영업이익, 대손 상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들이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썼던 내용들 이 표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금융 지주가 되게 올라갔었구나. 카드에 대한 이익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4일 날 IBK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또 나옵니다. 우리금융 캐피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캐피탈이 지분을 3.6% 매입을 할 거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취득하게 되면은 90.47%가 되는데 5월 24일 날 매입을 하고, 그리고 잔여 지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 날 완전 주식 교환을 해버린다는 거죠. 8월 10일이 되면은 우리금융캐피탈은 완전한 자회사가 돼버린다고 하니 여기에 따른 뭐 호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금융캐피탈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1분기 손익이 굉장히 350억으로 높았고, 그리고 2021년도 대비해서는 34.6%가 증가된 수치라고 하고, 영업수익이 6% 증가된 부분이고, 대손 비용이 31%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금융캐피탈이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ROE를 보면은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에 12.1%로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분 확보로 증가되는 연결 순이익이 180억 정도가 된대요. 하지만 이미
86.9%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아서 이익 증가분이 막 이미 이렇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막 미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금융캐피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 속도가 빠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평가를 받더라고요. 은행의 대출에 대한 이자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캐피탈 부분이 수익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8월 1일 날 우리금융캐피탈이 이제 완전한 자회사가 돼버렸을 때 그때 또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물론 이 리포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주가에 반영은 되어 있지만 8월 1일 날 요게 나오면은 또 이게 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6월 11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2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어요. 이게 9%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요 9% 상승된 6,271억 원의 이 순이익 부분은요, 컨센서스가 5,446억 원인데 이 5,446억 원의 15.1%를 상회하는 수치래요. 아예 그냥 미리 컨센서스 상회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던 2분기 대비해서는 314%가 증가되는 수치래요. YY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전분기에서는 7bp가 상승이 될 거지만 이번 분기에는 좀 내려갈 거다, 4bp가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소가 되겠지만 이자 이익이 증가가 되고 충당금 비용이 감소가 돼서 약간 이게 1분기랑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2분기까지 대손 비용률이 낮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때 주식 교환을 통해서 우리금융캐피탈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순이익 기여에 물론 크게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0.8% 정도는 자회사로서 이제 주식수가 증가하는 부분을 보일 것이다. 주식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기존 주주들은 되게 싫죠. 왜냐면 내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0.8%로 미비할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86.9%가 90.47%로 가는 건데 주식수로 보면 0.8%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말에 이제 BPS 전망치가 PER이 0.33배 수준으로 ROE도 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라서 지금 뭐 현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걸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보험공사가 또 지분 매각이 들어가서 오버행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또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게 되었어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다. 요걸 반영해서 상향을 할 것이다. 대출 성장률 1.5%로 상승을 한다. 은행 영업이익률이 이제 3bp로 추가 상승에 따른 순이자 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조선해운업에 대한 충당금이 환입이 된대요. 그래서 대손 비용도 낮아지고 추정이 요게 이제 또 핵심일 것 같아요. K뱅크 할증 증자에 따라서 지분법 이익이 이제 600억에서 65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2분기 때로 인식이 되면은 순이익이 7천억 원으로 크게 상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컨센서스 상회할 거야 라는 것보다 더 크게 상회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3분기 때 가면은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호재가 되는 거죠. 그때는 또 3분기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리포트를 보면은 이 K뱅크에 대한 할증 증자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반영이 안 돼서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그러면은 3분기 바라보고 K뱅크를 보고 들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은행주가 막 내가 주가에 대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들고 가는 주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가면서 배당 바라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고 가는 거지.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한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100% 확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1순위로 웰스파고를 얘기를 했던 거고, 나는 국내 주식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우리금융지주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21년도 추정 순이익은 YY 대비해서는 57.3%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다.
그래서 순영업이익을 제가 그래도 있는 거 리포트가 많았지만 없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거 내외에서 평균치를 딱 계산을 했더니 순영업이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매출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순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올해보다는 내년에 5%가 상승을 하고요.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6% 상승을 해요. 하나금융투자가 4월 22일 날 이 숫자를 보면은 미미하게 상승된 부분들이 보여요. 이때 바라봤던 내용에 비해서 지금 바라본 내용이 더 좋은 호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4월 이슈하고 6월 이슈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좀 크긴 하겠지만, 그래서 상승률이 뭐 1%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승률이 올랐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보다는 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의미 있는 리포트가 아닐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평균치가 다 없더라고요. 2년간 평균치만 구했어요, PER이.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평균치를 구하고 그리고 21년도 EPS를 곱하니까 13,14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주가가 갈 폭이 더 크다. 그리고 21년도 EPS 곱하기 21년도 ROE를 곱하니까 2,749원 곱하기 8.40이 나오더라고요. 곱하니까 23,091원 이렇게 나오니 요것도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 목표 시가총액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가총액 뚫었어요. 21년도 지배순이익 혹은 당기순이익 요거를 이제 21년도 PER하고 곱하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니까 8조 3,058억 원이 나와요. 오늘 시가총액이 8조 3,783억 원이니 이미 목표 시가총액은 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고 하면은 당연히 요 수치도 바뀌겠죠. 목표 시가총액이 또 바뀌겠죠. 지금 현재 발행되는 발행 주식수를 나누면은 11,500원인데 이 11,500원이 엊그제까지는 똑같은 금액 적정 주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 100원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표 주가라던가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라는 얘기지 이거를 절대적으로 보라는 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목표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참고로 봐야 되는 거지 맹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리금융지주와 관련해서 다른 은행들의 배당 성향이라던가 뭐 PBR에 대한 부분을 표로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의리금융지주가 그래도 다른 은행 비해서는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PBR이 뭐 0.28에 비해서 좀 과도한 할인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늘어요. 우리금융지주 기점으로 했었을 때 2020년도는 3.2%밖에 안 됐는데 21년도는 7%까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건 유안타 증권의 기준입니다. 컨센서스를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7.6%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은행 대비해서 우리금융지주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도 있어요.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건데요. 은행별 목표 주가 해가지고 상승 여력에 대해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DGB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이에요. 기존의 목표 주가 막 이런 거 다 해가지고 PBR, PER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이분들이 계산을 해보니 상승 여력이 제일 높은 게 우리금융지주라는 거죠. 그 상승 여력이 40.4%. 그 다음이 DGB가 36.5%. 굳이 내가 DGB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차라리 우리금융을 사세요 그냥.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무튼 과도한 할인이 붙었다.